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인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 석방 이후의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겸허히 헌재 선고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옥중 정치가 좀 관저 정치로 바뀔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겸허히 기다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사실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헌재 심리가 남아있고 또 형사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석방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리가 끝난 것도 아니고 또 형사 재판, 내란죄와 관련된 형사 재판이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이 옥중 정치라든지 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뜻을 계속 펼치게 된 것, 언론에 노출되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체포 시점부터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 과정에서 사실 좀 자숙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언론에 노출이 전혀 안 됐는데 이 경찰을 동원해서 체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구치소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뜻을 계속 펼친 상황들. 그런데 일단 그게 종결이 됐다. 그러니까 체포라든지 또는 구속의 과정 속에서 적법 절차가 아닌 것이 증명이 됐으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 원점은 뭐냐면 체포 공방이 벌어지기 전에 관저에서 자숙하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옥중 정치 등 관저 정치 등 이렇게 표현이 돼서 계속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의 지지자가 아닌 국민들은 아이고 저 대통령이 아니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지금 정치를 하는구나라고 좋게 보일 리가 없거든요. 저는 겸허히 기다리는 그런 행보를 보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조금 자숙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네. 헌재 심리 때까지는 헌재 심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러는 모습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행보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말씀 주신 취지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입장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굉장히 정치적인 언사를 옥중에 있을 때도 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까라는 물음표는 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도 지지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메시지를 내고 본인을 접겨놓은 국회의원들, 현직 의원들한테도 본인의 어떤 언사에 대해서 전달이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석방이 됨으로 인해서 더 입장을 내는 데는 용이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인 언사를 극히 자제할 것인가 물음표가 쳐지는 거죠. 왜냐하면 구속수감되고 석방이 됐을 때도 차량에서 굳이 내린 겁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향해서 입모양으로 추단이 되는니다만 감사하다고 그랬고 실제로 메시지도 대통령실에서는 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금 감사하다고 할 때가 아니죠. 감사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준 국민들은 뭐 절반 정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은 불안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죄송하다는 메시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메시지 내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헌재 시간과 관련해서 본인의 파면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과연 안 낼 것인가. 그런데 낸다면 또 이게 하나의 국론 분열 양상으로 번질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자제를 지금까지 해오지 않은 만큼 큰 기대는 또 안 되기도 합니다. 예, 두 분 모두 다 관저 정치 나서기보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젯밤에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도부가 고생이 많았다라고 격려를 하면서도 국정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일단 국정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면 안 되죠. 직무가 정지돼 있고 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관저 정치, 옥중 정치라는 말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그 선의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권선동 원내대표는 지금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어떤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또 당을 수습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가 리드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 같고 나경원 의원은 지도부 아닙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에게 특별히 또 감사의 전화를 한 건 나경원 의원이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판사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아주 적극적으로 법리에 입각해서 지금 지적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도 공수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개인적인 어떤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 과정들 속에서 또 어저께나마 마그나 카르타 그러니까 인권과 관련돼서 근대법이 만들어진 권리장전이 왜 만들어졌나? 바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법이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사실 왜 구속 취소가 됐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법 체계를 다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적극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어떤 뜻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당 지도부 그리고 여당 의원과의 네. 통화 어떤 이야기들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고 나경원 의원은 또 법원의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는 데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좀 쟁점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갈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어떤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 거라고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정무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라고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사실 직무가 정지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보고를 공식적으로 한 것 같은 이런 외향을 띠게 되면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 그렇겠지만 지금 어떤 정치 현안과 사안에 대한 이야기는 또 비공식적으로 오가지 않았을 거라고 또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석방이 됐다라는 게 무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권에서는 이 부분이 뭐 고무적인 분위기로 가져가는 부분까지는 알겠습니다만 장외전을 한다거나 이걸 여론전을 펼치는 건 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너무 낙관적인 기대의 대화를 오가는 건 좀 부적절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비상시국 원탁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그리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당시 1월 26일을 돌아보면 1월 26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시간 동안 전국 지검장,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그 9시간을 만약에 회의를 열지 않고 바로 기소를 했으면 지금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 9시간을 끌었던 게 아예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시를 돌아보면 민주당이 검찰총장,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의 당시 기소를 하겠다라는 결론에 대해서 박수를 쳤거든요. 당시를 돌아보시죠. 어떤 상황이었냐면 원래 열흘 동안 구속돼 있고 열흘을 연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열흘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무책임하게 그냥 그 검찰 쪽으로 넘겨버렸어요. 그럼 검찰이 열흘을 쓰겠다고 하고 넣었더니 중앙지법이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 법이 없다. 공수처법에 검찰이 보안 수사하라는 그런 명기가 돼 있지 않으므로 더 연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니까 9시간은 뭘 고민했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검찰은 그때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소환도 못했고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열흘 동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신문을 하기 위해서 아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열흘을 쓰려고 했는데 열흘을 쓰지 못하면 그냥 기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소를 한다면 그냥 불구속으로 그럼 기소를 할 건가? 그래서 불구속이라면 어찌됐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자신이 공수처의 어떤 그런 책임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처럼 수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기소만 하는 것. 근데
기소만 하는 것으로 결정됐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산수 잘못했다라고 이재명 대표 이야기했지만 예. 당시에 그러면 민주당에 엄청나게 많은 검사장 출신 의원들이 있었고 그 법리를 아는 그런 의원들과 또 그 변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빨리 해라. 지금 이 계획된 거 아니냐. 그런데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검찰 잘한다. 기소 판단 잘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검찰이 그때 수사 잘했어요.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인실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쨌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검찰이에요. 검찰이 지금 수사를 그때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특수본이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9시간이 그렇게 돼서 산수를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운운하는 건 이건 그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5당이 이렇게 검찰총장의 탄핵까지 언급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도 또 강하게 또 반박을 했거든요. 지금 네.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검찰 지금 민주당의 문제의식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건데요. 즉시 항고 본인들이 어떻게 예단을 위헌적이라고 해가지고 즉시 항고라는 절차가 형사소송법 97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법원이 이 부분을 시간으로 불산입하는 부분과 관련한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검찰이 관행으로 날부터 날까지로 산입한 게 아니고요. 이게 법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러니까 이거 검찰에서도 법원 판단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나왔었어요. 수긍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외부에서 성토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즉시 항고라는 절차를 거쳤으면 되는데 검찰 수뇌부가 회의를 하고 이 일선의 검사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실상의 항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해준 겁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맞습니다.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과거에 위헌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는요. 구속된 피해자가 뭐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부모 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몸이 너무 좋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니까 법원이 이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구속 취소는 일단 계속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결이 다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이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대로 개정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제도를 남겨둬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의 지시하에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헌재를 향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과를 좀 조속하게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늦어지는 것이 다툼의 영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평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전원일치를 하고 싶었는데 반대,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많으므로 그런 과정이 굉장히 겹쳐져서 늦어진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아시다시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은 거의 딱 한 번이었어요. 한 번에 그쳐서 그냥 끝나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툼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리할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5가지가 전부 다 사실은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끝나버렸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헌재는 이 탄핵 심리가 어떤 의미냐면 국정의 혼란을 사실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정국으로 만들어줄 책임이 있어요. 헌재의 어떤 심리의 결정은 뭐냐면 사법적 형태의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정치적 판단은 뭐냐? 이 판단을 내림으로써 국정에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이익에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권한대행의 대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그렇다면 일단은 빨리 한덕수 총리를 돌아오게 하든 아니면 끝나게 하든 그러니까 인용이 되면 인용이 되는 대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
더 무게가 실릴 겁니다. 왜? 여지가 없으니까. 지금은 그 여지 때문에 최선모 권한대행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빨리 해야지만 전국이 안정된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평론가께서 한 총리 심판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라고 네.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검찰을 향해서 민주당에 줄 서봤자 네. 토사구팽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네.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보수 정당의 원내대표가요, 사법부를 향해서 이렇게 외압을 넣는 것 자체는 보수 정당이 보수 정당뿐만 아니라 공당이 해선 안 되는 행동이에요. 기본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선고를 언제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온전히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정치권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빨리 하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차피 민주당에 줄 서봤자 토사구팽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줄을 서라는 소리입니까? 이거 대단히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것이고, 사법부를 훼손을 굉장히 가하는 겁니다. 이런 정치 행태는 정말 보여줘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압박을 넣고 이런 부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해요.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 권한 다툼에 대해서 이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쟁점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헌법에서 대통령 3명, 그리고 대법원장 3명, 국회에서 여야 추천으로 3명을 하도록, 그래서 정치적인 편향이 없도록 구조상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폄훼하고 민주당에 줄 서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 쟁점이 있든 없든 선거 결과가 조만간 임박했고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열려 있는데 계속 앞당겨서 하라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 자체가 대단히 정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리고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권에서 공수처 비판에 나서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제 공수처에 대한 발언들 폐지해야 한다, 해체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수처가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윤 대통령의 체포 이전에 영장 5번이나 영장을 청구했는데 5번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만약에 검사가 그렇게 했다면 그 검사 인사고과에서 완전히 최악이 될 겁니다. 근데 공수처에 지금 예산이 300억이 넘어요. 300억이 넘는데 지금까지 공수처가 여죄 여부를 따져서 공수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떳떳하게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공소 유지를 해서 유죄로 판결을 받은 것,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과 관련된 체포영장이 발부받고 서부지법에서 또 구속영장까지 해서 이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전패에서 6전 1승 5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속 취소로 말미암아 그거 역시 제로가 됐습니다. 근데 구속 취소의 내용을 보죠. 공수처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공수처는요, 내란죄의 수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내란죄를 자신들이 처음부터 수사할 권한이 없거든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어디에 있어요? 경찰한테 있어요. 그럼 경찰이 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는데 또 기소를 할 수 있어요? 기소도 못해요. 검찰밖에 기소를 못해요. 그러면 편법의 편법으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직권남용죄를 혐의를 수사하다가 인지를 해서 내란죄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금 편법을 했거든요. 지금 어저께 판사가 그거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수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공수처의 잘못이 사실 민주당도 인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체포 과정에서 사실 공수처가 법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경찰한테 떠넘기거나 경찰이 이걸 해달라고 하거나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도 공수처 폐지,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 저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무능하다. 무능한 거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그럼 무능하고 또 적법 절차도 거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계속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도리어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어떤 수사기관이 있습니까? 보세요. 내란죄는 어디서 하고 마약은 어디서 하고 조폭은 어디서 하고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예. 지금 공수처법을 만들다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이번에도 혼선에 혼선을 벌어졌는데 판사 얘기가 이겁니다. 공수처법 다시 만들라는 얘기예요. 보완하라는 얘기예요. 왜? 특정하게 명기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촘촘하지가 않기 때문에 온갖 혼선이 계속 빚어집니다. 이럴 바에는 단순하게 하자. 검찰이 문제가 많더라도 어쨌든 그 검찰의 문제를 해소하는 어떤 보완법을 만들더라도 예. 단순하게 경찰과 검찰을 해야지 여기에 또다시 옥상옥을 계속 만들어 나가서 혼선이 빚어진 건 사실 민주당도 사실 거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말씀해주신 대로 공수처 해체법을 네.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뭐 공수처 특검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 논리대로라면요. 검찰도 없애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이런 수사기관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수처도 그렇고 본인들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딱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도 내란의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부패, 경제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있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된 수사로서의 내란죄를 우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 구조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짚어주신 대로 법원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한번 마침표는 찍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 들어요. 체포영장 발부되고 구속영장 발부되는 과정 중에서 각 법원이 이건 수사권의 문제는 없다. 이건 공수처가 할 수 있다. 내지는 또 김용현 전 장관 때는 검찰이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내렸습니다만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법문을 보면 A라는 수사를 하다가 B라는 수사를 인지하게 됐을 때 A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이 있고 B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그냥 단절시키는 게 사법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서 그럼 직권남용에서 출발해서 내란죄로 간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의 판단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었는데 어쨌든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기회는 놓치게 됐고요. 이거는 차분히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권을 갖지 않고 그냥 공소를 제기하는 기관으로 이런 입법 논의가 있었지만 거세게 반발했었죠. 그래서 부패 경제 등을 가지고 하면서 좀 이 질서, 교통 정리가 잘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나 법원 출신 의원이라면 이런 입법적인 보완과 미비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애겠다. 이건 전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탄핵 심판은 지금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어서 당초에는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게 헌재의 결정이나 평의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소수 의견이나 혹은 여기에 별개 의견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해서 기각을 하겠다라고 한 재판관의 그 심증을 확실하게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직은 고민 중이니까.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8대0, 9대0의 전원일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관련된 과정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합의를 할 거냐 전원일치로 아니면 그대로 소수 의견이든 아니면 반대 의견을 넣을 거냐에 대한 과정이 분명히 평의에서 있을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아니 나는 이건 정말 기각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분명히 있다면 거기에 아 맞다 이 절차를 보니까 이번에 구속 취소와 관련돼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그러나 문제는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배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헌재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공수처와 관련돼서 지금 헌재가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들 그리고 기소한 과정 속에서 그 증거 자료를 받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지금 낸 그 수사 자료는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지금 판사가 적법하지 아니하다라고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라고 이야기했으므로 이거에 따르면 어쨌든 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 헌재가 좀 밀어붙인 측면이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한 부분을 증거로 해서 만약에 결정문을 쓴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헌재 판단에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네.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 재판관들의 의견을 일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평의 기간이 좀 늘어난다, 좀 지연된다 이럴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의 변수로 작용할지 않을 것이냐. 말씀 주신 대로 네. 혹시 선고 시기가 늦춰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를 한 재판부에서 이게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시한 건 맞아요. 네. 그렇다면 공수처에 만에 하나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 넘어가 있느냐? 전혀 넘어가 있지 않습니다. 검찰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록은 넘기지 않았고요. 이 관련자들, 군 사령관들에 대한 피해자 신문조서 등만 넘겼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절차상 이걸 문제로 인해서 이 뒤로 미루거나 할 사유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인용할 걸 기각을 하거나 기각할 걸 인용하는 어떤 실체의 판단에 있어서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는요. 정확하게 그 결정문을 보면 수사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적법 부적법을 논하지 않고 이 부분은 점검해야 된다는 취지였고 이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서 원래는 날부터 날까지로 했는데 시간부터 시간까지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률적인 쟁점과는 완전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엔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게 더 밀릴 가능성 이 부분 좀 어느 정도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전직 대통령과 이 형량을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11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쟁점이 비교적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더 간이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최순실 씨라는 사인과의 어떤 관계가 어땠는지 좀 비교적 흐릿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에 그 당일의 행적이 가장 관건이에요. 법률적인 쟁점이 많지 않습니다. 또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이미 뭐 공수처의 수사 권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사처의 수사 기록이 넘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은 법률적으로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그 공수처의 어떤 법적 절차적 하자 문제 관련해서 이제 재판소 측에서는 이미 검토할 건 다 검토했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있다면 어느 정도 좀 끼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니 아까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인용을 생각했는데 기각으로 결정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또는 기각을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인용으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특히 기각 쪽으로 만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재판관이 있을 때 이건 정말 절차적인 어떤 문제, 그러니까 공수처의 절차, 아까 지금 구속 취소의 절차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절차적 문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깨뜨리고 있다라는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와 형사재판 동일하게 지금 쓰고 있는 전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석을 청구하지 않고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 사실 보석 청구할 거라고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문화된 거의 청구하지 아니하는 구속 취소를 왜 했을까요? 적법하지 않다.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걸 부각시키려고 한 거예요. 부각시켜서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걸 부각시키려고 했을까? 헌재도 똑같이 지금 적용될 거다. 지금 재판부, 그러니까 헌재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용상에보다는 절차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를 했거든요. 그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상 이 부분에서 받아들여졌으므로 사실 헌재에 있어서 이게 절차적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약에 결정문에 쓸 때 이게
기각 사유에 넣을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고 있는 재판관에게는 아 맞아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끔 하는 영향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일단 법원이 수사 절차의 명확성, 적법성을 지적하면서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법원이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또 반면에 법원이 어떤 명확한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 네. 조금 다른 해석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형사재판은 네.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헌재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에는 네. 영향을 미치죠. 예. 왜냐하면 저희가 구속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거랑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건 좀 판이하게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된 사람을 계속 잡아둘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만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무한정 사람의 인신을 확보하고 있는 거는 반인권적이기 때문에 한 신급별로 2개월 안에는 재판을 끝내야 돼요. 구속 수감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 근데 너무 짧으니까 2번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번 갱신하면 20일이 41일로 그래서 그러니까 2개월이 4개월로 4개월이 6개월로 최장 6개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탄핵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게 만약에 파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란 외환죄에 대해서만 소추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서 또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마찬가지고요.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다 직권남용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인신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에 돌입할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앞으로 형사재판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다른 어떤 그 사건들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 그냥 일반인으로서 누적돼 왔다 그러니까 대통령 때 지금 구속을 안 하고 수소를 안 당한 탄핵 불소추 특권을 다 없어져서 그런 사건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좀 논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 재판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이미 판사들이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사들의 코트넷이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서 커뮤니티에서 이미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어요. 청원지법원장도 그렇고 또 부산지법의 지금 부장판사도 그렇고 지금 공수처였던 수사 권한이 제대로 없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영장을 발부하거나 했을 경우는 나중에 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라고 그때도 다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결과가 돼서 보니까 김웅 의원 아시죠? 전 의원인데 김웅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계엄도 잘못했고 또 내란죄와 관련돼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한 김웅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형사소송법 327조 2항에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공소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면서 이건 공소 기각이다라고 지금 판단했거든요. 저도 이게 공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냐면 이 절차적인 어떤 문제가 사실 해소되지 않은 측면으로 그대로 본안 재판으로 갔을 경우 본안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끊임없이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는 걸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테고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보다 사실은 이 절차적인 어떤 그런 위법성 때문에 공소 기각 내지는 본 재판에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현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